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은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134장. 인간의 연약함에 대비해 2장의 자원을 준비하라. 삶에서 필요한 자원을 2배로 늘리라. 그러면 삶도 2배로 살게 된다. 아무리 뛰어난 자원이라도 그것만 움켜쥐거나 의존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 특히 성공과 호의와 취향을 얻는 원천을 2배로 늘려야 한다. 영원한 달도 끊임없이 변하는데 부서지기 쉬운 인간 의지에 달린 것들은 얼마나 많이 변하겠는가. 따라서 이런 연약함에 대비해 예비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익과 편의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2배로 늘리는 것을 삶의 중요한 규칙으로 삼아야 한다. 가장 중요하고 위험에 많이 노출되는 수족들을 자연이 2개씩 준 것처럼 우리도 기술을 통해 의존할 만한 자원들을 2배로 늘려야 한다. 135. 집요함이 지나치면 어리석음과 분노만 남는다. 항상 반박하려고 하지 말라. 그 안에는 어리석음과 분노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지혜로워야 한다. 모든 일에서 문제를 찾아내는 건 똑똑하다는 뜻일 수 있지만 그런 집요함 때문에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은 다정한 대화를 나누다가도 결국 자잘한 싸움으로 일으킨다. 그래서 친분 없는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들을 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 가장 맛있게 먹다가 걸리는 뼈가 가장 아픈 것처럼 행복한 순간에 나타나는 반대가 가장 힘들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은 해로운데 다루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납기 때문이다. 136. 변죽만 울리지 말고 바로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라. 문제의 핵심을 파고들라. 그래야 이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지 않고 쓸데없는 추리나 지루하고 장황한 말투로 주변을 배회한다. 그들은 주위를 빙빙 돌면서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치게 하고 결국은 핵심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은 문제를 해결할 줄 모르는 혼란스러운 이해력 때문이다. 오히려 그들은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하는 일에 시간과 인내심을 낭비한다. 그래서 막상 해야 할 일을 할 때는 이미 시간과 인내심이 바닥이 나 있다. 137. 자기 취향과 생각을 뛰어넘는 사람이 없다면 자신에게 만족하라. 현명한 사람은 자신에게 만족한다. 현명한 사람은 모든 것을 짊어졌고 모든 것을 지니고 다녔다. 만일 박식한 친구 하나가 로마와 나머지 세계를 세우고도 남는다면 당신도 자기 자신에게 그런 친구가 되도록 노력하라. 그러면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취향과 생각을 뛰어넘는 사람이 없는데 어째서 다른 사람이 필요하겠는가? 결국 현명한 사람은 자신만을 의존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신을 닮아가는 건 행운이다. 그렇게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짐승 같은 면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현명한 사람을 모든 면에서 신을 닮아갈 것이다. 138. 현명한 의사는 처방할 때와 그대로 둘 때를 구분한다. 내버려 두는 기술, 특히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큰 파도가 칠 때는 이 기술이 더 필요하다. 인간관계에는 마음의 회오리바람과 폭풍우가 분다. 그럴 때는 파도가 덜한 안전한 항구로 몸을 피하는 게 현명하다. 종종 치료법이 병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저쪽에서는 자연이, 이쪽에서는 도덕성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두어야 한다. 현명한 의사는 처방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해야 한다. 때로는 치료법을 쓰지 않는 것이 탁월한 기술이기 때문이다. 군중의 소용돌이를 가라앉히는 방법은 그들을 그대로 두고 스스로 가라앉게 하는 것이다. 지금 뒤로 물러서면 나중에 승리를 얻게 된다. 샘물은 조금만 흔들려도 탁해진다. 그리고 그런 물은 간섭하지 않고 그냥 두어야 다시 맑아진다. 무질서를 바로잡는 최고의 방법은 그냥 두는 것이고 그럴 때 스스로 진정된다. 139. 모든 완벽함을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를 만나야 한다. 일진이 사나운 날을 파악하라. 그런 날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게임을 바꿔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주사위를 2번만 던져봐도 행운의 날인지 불행의 날인지 감이 오고 만두어야 할지 계속해야 할지를 알 수 있다.
이해력도 변함으로 항상 현명한 사람은 없다. 편지 쓸 때마다 생각하는 대로 운이 따라야 한다. 모든 완벽함도 적절한 시기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아름다움도 늘 지속되지는 않는다. 기지마저도 과하거나 부족하면 제 뜻을 이루지 못하기도 한다. 매사에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때를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날에는 뭘 해도 안 되고 또 어떤 날에는 별로 애쓰지도 않았는데도 잘 된다. 잘 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준비된 셈이다. 즉 재능이 무르익었고 기질도 조화를 이루며 모든 행운의 별이 상승 중이다. 그럴 때는 기회를 잡아야 하고 단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한 번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불행한 날이라고도 단정하거나 그들 그 반대 상황이라고 해서 행운의 날이라고 단정 짓지 않는다. 전자는 불안감 때문일 수도 있고 후자는 우연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40. 수천 개의 결점 중에서도 단 하나의 완벽함을 발견하라. 매사에 좋은 점을 발견하라. 이것은 좋은 취향 때문에 얻는 장점이다. 벌은 벌집을 지으려고 단맛을 쫓고 독사는 독을 모으기 위해 쓴맛을 쫓는다. 취향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최고의 것을 또 어떤 사람은 최악의 것을 쫓는다. 모든 것에는 좋은 점이 있기 마련인데 특히 생각할 거리가 있는 책은 더욱 그렇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불행을 타고났다. 1000가지 완벽함 중에서도 단 하나의 결점을 찾아내 그것을 비난하고 부풀려 떠벌리기 때문이다. 그들은 의지와 지성이 버린 쓰레기를 수집하며 치부와 오점을 가득 모은다. 이런 일은 통찰력이 좋아서가 아닌 분별력이 부족해 받는 형벌에 가깝다. 그들은 늘 고통에 시달리고 불완전한 것을 양심으로 삼기 때문에 불행하게 살아간다. 반대로 더 행복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우연한 기회에 수천 개의 결점 중에서도 단 하나의 완벽함을 발견한다. 140. 지나친 자기 만족은 경멸을 부른다. 자기 말만 듣지는 말라. 남들은 만족하게 하지 못하면서 자기 만족에만 빠져있는 건 별 도움이 안 된다. 보통 자기 만족은 경멸을 부르기 마련이다.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만족시켜야 한다. 자기 말만 하고 싶어 한다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없다. 그리고 혼잣말로 떠드는 것이 미친 짓이라면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말만 하는 것은 2배로 미친 짓이다. 지팡이로 듣는 사람들을 치면서 내 말이 맞지? 그렇지? 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은 귀족들의 나쁜 버릇이다. 그들은 말할 때마다 상대의 동의나 아첨을 구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을 괴롭힌다. 또한 우쭐대는 사람들도 메아리처럼 자신을 뽐내고 밑창이 두툼한 신발을 신고 거만하게 대화한다. 그들은 말할 때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내뱉는 지당한 말씀이라는 역겨운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 142. 나쁜 무기를 들고는 제대로 복수할 수 없다. 고집 때문에 나쁜 쪽에 서지는 말라. 상대가 먼저 좋은 쪽을 선택했다고 해서 나쁜 쪽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이미 진 싸움을 시작하는 거고 곧 풀이 죽어 물러서게 될 것이다. 나쁜 무기를 들고는 절대 제대로 복수할 수 없다. 먼저 좋은 쪽을 선점한 상대는 영리하고 이와 맞서려고 뒤늦게 나쁜 쪽을 선택한 사람은 어리석다. 이런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에 더 문제가 많은데 말보다 행동이 더 위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집스러운 사람은 반대로 하다 진리를 잃고 분쟁하다가 유익을 잃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정념이 아닌 이성의 편에 서서 먼저 좋은 쪽을 발견하거나 나중에 나쁜 쪽을 개선한다. 그런데 어리석은 상대는 고집스럽게 방향을 바꿔 반대편인 나쁜 쪽에 선다. 따라서 상대를 더 좋은 쪽에서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좋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리석은 상대는 고집 때문에 좋은 쪽을 버리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143. 양극단에 빠지면 판단력이 흐려질 뿐이다. 진부함을 피하려다가 기이함에 빠지지 말라. 이런 양극단은 명성을 떨어뜨린다.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는 모든 일은 일종의 어리석음에 가까워진다. 기이함도 일종의 속임수다.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참신함과
짜릿한 느낌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하지만 나중에 그 거짓이 드러나면 심한 치욕을 당한다. 이것은 일종의 감언이설인데 정치적 사안에서 이런 쪽을 따른다면 국가의 파멸을 초래할 수도 있다. 보통 미덕을 통해 훌륭한 일을 할 능력이 없거나 감히 그럴 용기가 없는 자가 이런 기이함에 빠진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것을 보고 놀라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진실을 말한다. 기이함에 빠지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지혜로움과 정반대가 된다. 이것이 때때로 전부 거짓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불확실함에 기초함으로 중요한 일을 큰 위험에 빠뜨린다. 144. 타인의 의지를 끌어오기 위해 위장한 이익을 보여줘라. 자기 문제를 들고 나가려면 남의 문제를 들고 들어오라. 이것이 원하는 것을 얻는 전략이다. 기독교 교사들도 천국에 관한 일에서 이 거룩한 기술을 권한다. 이는 일종의 중요한 위장술인데 위장한 이익이 다른 사람의 의지를 끌어들이는 미끼가 되기 때문이다. 마치 남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계획을 이루기 위한 일이다. 하지만 무질서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때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보통 첫마디가 부정적인 사람들에게는 의도를 숨기는 편이 낫다. 그들에게는 승낙해도 괜찮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히 그들의 반감이 감지될 때는 더 조심해야 한다. 이 조언은 숨겨진 의도와 관련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지혜의 진수이다. 145.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약점을 보이지 않는다. 다친 손가락은 보여주지 말라. 그러면 모두가 그것을 건드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쳤다고 불평하지도 말라. 악인은 항상 우리를 아프게 하거나 약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기 때문이다. 화를 내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놀리도록 부추길 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악인은 늘 드러낼 만한 결함이 없는지 찾으러 다닌다. 그리고 고통을 찾기 위해 악의적인 암시를 던지며 결점을 발견할 때까지 수많은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개인적 결점이든 유전적 결점이든 모른 척하고 절대 드러내지 않는다. 때로는 운명까지도 가장 아플 만한 곳을 찾아 상처 주기를 즐기기 때문이다. 게다가 항상 생사를 찌른다. 따라서 고통을 주거나 기쁨을 주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전자는 멈추고 후자는 지속할 수 있다. 146. 피상적인 사람들은 속임수에 빨리 넘어간다. 내면을 살펴보라. 보통 사물은 눈에 보이는 것과 매우 다르다. 껍질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무지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진리가 드러난다. 거짓은 늘 모든 일에 가장 먼저 와서 어리석은 사람을 계속 피상적인 것에 머물게 한다. 진리는 늘 마지막에 늦게 도착하는데 시간과 함께 쩔뚝거리며 온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두의 어머니가 현명하게 2배로 만들어준 능력 중 절반은 비축해 둔다. 속임수는 매우 피상적이고 피상적인 사람들은 빨리 속는다. 반면 올바름은 현명하고 신중한 사람들에게 더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 내면에 숨어 있다. 147. 조언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완벽한 사람은 없다.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 되지 말라. 조언이 전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완벽한 사람은 없다.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구제불능 멍청이다.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도 친절한 조언에 귀 기울여야 하고 군주라도 다른 사람에게 배워야 한다. 아무도 다가갈 수 없어 고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아무도 막지 못해 신세를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 가장 완벽한 사람이라도 우정의 문 정도는 열어두어야 한다. 그 문을 통해 도움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친구끼리는 부담 없이 조언하고 책망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친구의 충실하고 지혜로운 의견이 만족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모두를 존경하고 신뢰할 필요는 없다. 단 지혜라는 비밀의 방에는 의지할 수 있고 실수를 바로잡도록 평가해주는 친구라는 믿음직한 거울을 두어야 한다. 148. 말할 때는 유창함보다는 신중함이 더 중요하다. 대화의 기술을 갖추라. 대화의 기술은 온전한 사람됨을 드러내는 척도다.
대화는 인간의 모든 삶의 행위 중 가장 일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가장 큰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이것은 일의 성패를 좌우한다. 생각하고 글로 적는 대화인 편지를 쓸 때도 신중해야 하는데 신중함이 곧장 드러나는 일상 대화에서는 얼마나 더 조심해야 하겠는가. 노련한 사람들은 말을 통해 영혼의 맥을 짚는다. 그래서 그 현자도 내가 너를 알길 원한다면 나에게 말을 하라 라고 했다. 어떤 사람들에 따르면 진정한 대화의 기술은 기술을 부리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친한 친구 사이라면 대화가 옷을 입는 것만큼 수월해야 한다. 하지만 존경하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는 더 내실이 있어야 하고 말하는 사람의 본질이 많이 드러나야 한다. 그러려면 상대의 기질과 재능에 맞게 대화해야 한다. 그리고 말을 검열하지 말아야 한다. 문법 학자처럼 보이거나 이성의 검사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피하고 대화는 방해받게 된다. 따라서 말할 때는 유창함보다는 신중함이 더 중요하다. 149. 희생양을 두는 것도 갖춰야 할 능력이다.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을 넘길 줄 알라. 악의를 막아줄 방패를 지니는 일은 통치자의 훌륭한 책략에 속한다. 실패에 대한 비난과 험담이라는 대중의 벌을 대신 받을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악의가 생각하듯 무능력이 아니며 오히려 뛰어난 능력이다. 모든 일이 다 잘 될 수는 없고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도 없다. 그러므로 자기 의욕이 좀 꺾이더라도 불행의 표적이자 잘못을 책임질 희생약을 곁에 두어야 한다. 150. 자기 가치를 입증하는 방법을 배우라. 자기 것을 제대로 팔 줄 알라. 탄탄한 내실을 갖추었다고 다 팔 수 있는 게 아니다. 모두가 사기 전에 내용을 따져보거나 안을 들여다보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남이 사러 가는 걸 보고 우르르 몰려간다. 따라서 자기 가치를 입증할 줄 아는 건 훌륭한 기술이다. 때로는 칭찬을 통해 그 가치를 보여줄 수 있다. 그것은 듣는 상대방에게 갖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또 어떨 때는 멋진 이름을 붙여줄 수도 있다. 이것은 가치를 높이는 훌륭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단 이럴 때는 절대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전문가들에게만 판하고 알리는 것도 일반적인 유인책이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만일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결핍이 전문가가 되고 싶을 욕구를 자극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제 것을 사기 쉽거나 평범한 것으로 값을 매겨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쉽게 사러 오지 않고 뻔한 것으로 치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재능뿐 아니라 취향에서도 더 탐나고 특이한 것을 쫓기 마련이다. 151. 준비된 사람에게는 위험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미리 생각하라. 오늘, 내일과 앞으로 다가올 날을 미리 생각해야 한다. 가장 큰 성견지명은 미래를 위한 진지한 시간에서 나온다. 예방하는 사람들에게는 유감스럽고 우발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준비된 사람에게는 위험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어려움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생각해야 한다. 사려 깊은 생각 속에서 가장 혹독한 어려움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베개는 말 못하는 시불라이다. 그리고 밤에 미리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터진 후에 잠 못 이루는 것보다 낫다. 어떤 사람들은 먼저 행동하고 나서 생각한다. 이런 사람은 결과보다 핑곗거리를 찾는다. 또 전후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사람은 평생 올바른 길을 찾아가기 위해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다시 생각하고 미리 생각하면 앞서 살아갈 자유의지를 갖게 된다. 152. 나를 더 빛나게 해주는 사람과 동행하라. 빛을 가리는 사람과는 절대 함께하지 말라. 당신의 빛을 많이 가리는 사람과는 어울림을 줄여나가야 한다. 뛰어난 사람일수록 명성이 높아진다. 그런 사람은 늘 주연을 맡고 아닌 사람은 조연을 맡는다.
그런데 후자가 조금이라도 명성을 얻는다면 그것은 전자가 받고 남은 것 덕분이다. 다른 별들 사이에서 홀로 밝게 빛난다. 하지만 해가 뜨면 더는 빛나지 않거나 사라진다. 따라서 빛을 가리는 사람이 아닌 더 멋있게 빛나게 해주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 마르티 알리스의 시에 등장하는 현명한 파블라도 이런 방법으로 아름답게 보일 수 있었다. 즉 그녀는 못생기고 단정치 못한 하녀들과 함께 있어서 빼어나 보였다. 그렇다고 더 떨어지거나 나쁜 사람들과 함께 하다가 위험에 빠져서는 안 된다. 또한 다른 사람을 높이다가 자기 평판을 떨어뜨려서도 안 된다. 따라서 발전하는 중이라면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하고 이미 그 경지에 올랐다면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하라. 153. 전임자의 평판을 넘어서려면 당신의 가치는 2배가 되어야 한다. 중요한 빈자리를 메우러 들어가는 일을 피하라. 그래도 들어가려면 반드시 전임자를 능가해야 한다. 전임자에 필적하려면 당신의 가치는 2배가 되어야 한다. 전임자보다 당신을 선호하게 만드는 건 훌륭한 계책이다. 그리고 전임자의 빛에 가려지지 않으려면 명민하여야 한다. 중요한 빈자리를 메우는 일은 쉽지 않다. 지나간 것이 늘 더 좋아 보이기 때문이다. 전임자와 같은 수준인 상태로는 부족한 법인데 이런 사람이 늘 유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임자의 뛰어난 평판을 넘어서려면 추가로 탁월한 능력이 필요하다.